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북한군에 피격된 그 공무원 월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송철호 건, 김학의 건, 원전 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보복이다. 누가 뭐래도 이런 정치보복으로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적폐청산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대탕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지원이나 금태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야 많은 의원들, 많은 정치인들이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이런 수사는 뭐 이재명이 이야기하듯이 정치 탄압일 수는 있어도 정치 보복과는 관계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파헤치는 것, 바로잡는 것,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게 여야를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를 해도 이게 정치 보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면서 법치와 공정을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을 바로 세우라라는 그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에. 그래서 적폐 청산이 지금 가장 큰 국정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게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리는 것.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 부분에 사실은 더 크게 치중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 이 내용과 방식과 기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도 스태핑을 하면서 모든 정권이 검찰 수사는 과거 정권을 겨냥을 했던 부분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 뭐 과거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보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금태섭이나 박지원 등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초창기에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그게 정치 보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조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생 부분에 정말 성과를 내면 이렇게 정치 보복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에 가담이 되어 있거나 이것을 묵살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이런 의도도 있을 테고요. 또 그 반대로는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자기 공을 좀 세워보겠다, 이런 사람 주장까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주장들을 엎어놓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권 그동안 87년 헌법이라고 하죠. 그 체제 이후에 정권마다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폭의 차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 보복이 좀 있어 왔다.
적폐청산도 물론 있어 왔지만 이 부분이 일리는 좀 있다. 이게 지금 한번 시작이 되고 나면 사실은 대통령도 조율하기 힘든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또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특수성을 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은 상반기 내내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다가 후반기 내내는 조국 수사에 휘말려서 아무 일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이야기하자면 정치 보복하다가 조국 수사 반대한 것, 이거 이외에는 한 게 없는 겁니다. 뭐 자기들은 핑계를 코로나를 대고 그러니까 탄핵이 있은 다음에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워라. 법치를 바로 세워라. 국정을 바로 세워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제1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지지층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반대층을 바라볼 수도 할 수도 없고 중간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 곳만 바라보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둥 마는 둥, 이 중간층, 어느 한쪽을 바라보는 정치는 쉽죠. 정치가 어려운 것은 한쪽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과 좀 소극적인 지지층, 반대층까지도 조율하는 여기에서 정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조율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쉬운 정치죠. 금태섭이나 박주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지지층을 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자신들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뿐입니다. 지지층만을 쳐다보는 정치는 안 되죠. 그런데 지지층을 무시하는 정치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제1요인이 법치를 바로 세워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은 한동훈에게 전체 크게 맡기고 경찰은 이제 이상민에게 맡겨서 한동훈은 검찰의 독립성, 양쪽 다 검찰, 경찰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민주적인 방식의 견제는 있어야 한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검찰 간부들 인사를 하느냐, 경찰 쪽에서는 또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들어서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느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의 논란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맞는 이야기죠. 어쨌든 한동훈과 이상민을 시켜서 검찰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영역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 이상민 또는 검찰, 경찰의 수사는 맡겨두고 수사는 전면적으로 해라. 그거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이유지 않습니까? 제1 임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나선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독자성에 맡겨두자. 자신은 물가 잡기, 경제 살리기에 가장 앞장서서 나서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 살리기, 경제의 성과를 내는 것, 초반기에는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적폐청산보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여론, 언론의 관심은 적폐청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 검찰, 경찰 수사의 내용, 방식, 기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의 정말 고유의 영역이다. 이 조율에 가는 부분들. 적폐청산 기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적폐청산 수사의 방식은 정말 치졸하게 지난 정권에 대해서 탈탈 털기식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 조율돼 가야 된다. 그다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 적폐 부분은 굉장히 좀 파렴치에 가까운 것들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은 이미 거의 지금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조율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것은 조율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나도 그럼 하지 않으면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적폐청산만 매달리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이 어려운 거고 정치가 어려운 것인데 결국은 조율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깊은 고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우리 역사, 민주화가 된 이후에 우리 대통령 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정기관의 장을 지냈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 아래서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고 지난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조율이 되느냐, 적폐청산으로 머물고 정치보복으로 오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정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걸 어느 한쪽을 뭐 포기하면 성공한다,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뒤에는 속셈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